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요 포스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 말보다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충효의 사상의 인식 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충효의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 절찬상영중 주연 류진수, 김명수. 이렇게 총재님 참 어울리시죠? 저는 뭐 약간 좀 뺀질뺀질하게 보이는데 총재님 참 품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충효예라는 것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1987년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제적도 당하고 투옥도 됐습니다 하니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보수인데 그때 이렇게 진보였나? 1987년에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1987년 6월 10일 날 60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9일 날 노태우의 6.29 선언,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졌었는데 1987년 3월 30일 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스피치로 나타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부마 60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래서 제가 증거 가져왔어요. 이 얼굴 보세요. 이 제 얼굴이죠. 그때 제가 몸무게가 55kg 나갈 때였습니다. 머리도 좀 길고요. 지금하고는 상상이 좀 안 되죠. 이 영상을 그때 기자에게 제가 확보를 했는데 한 20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보세요. 영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거 제 얼굴 맞죠?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친일 매국노들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3.15와 4.19의 민주주의 주역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무덤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하다가 그 다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컴퓨터로 뭘 보는지 모르겠다. 그때 당시 한참 2005년도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음란 비디오, 음란물이 아주 홍수처럼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네오크린 코리아라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2005년 18년 전의 프로그램은 요 접속만 딱 하면은 이 접속했던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다, 음란 사이트다, 아니면은 교양 사이트다, 아니면 교육 사이트다, 이런 것을 그대로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보여줬고, 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바로 음란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100만 명의 학부모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나서 900만 명에게 이것을 팔면은 약 300억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래서 100만 명의 학부모에게 나눠줬습니다. CD로도 나눠주고 다운로드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100만 명 딱 채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시켰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딱 500만 원어치 팔고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많이 되었지만 그때는 저작권 보호라는 개념이 없어서 제가 다운로드를 시켜준 그 학부모들이 카피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KT라는 거대 대기업이 3만 원짜리
한 달에 3만 원 하는 인터넷 가입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저보다 더 업데이트 시켜서 공짜로 깔아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투자금을 그리고 개발비를 넣고 500만 원만 벌고 문을 닫았던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때 MBC에서 제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멋있게 다루어져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IT 전문가 그리고 영화 영상의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된 그러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18년 전 얼굴입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혹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부산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클린웨어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서 무료 보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이 가정은 컴퓨터가 안방에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려도 되고 걱정이 앞서고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방으로, 제 안방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 벤처기업 3개 업체가 공동 개발한 네오클린 대한민국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성인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흔적을 지우더라도 방문 기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코드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오클린 대한민국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CD를 실행하면 간단히 설치됩니다. 저희가 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벤처 클러스터 사업에 3개 회사가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오클린 대한민국은 시교육청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고 일반 시민들은 100만 명까지 CD나 다운로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재수 이사장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충교의 대학 그리고 충교의 우리 원우님들이 졸업하고 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각종 교재를 1000편 이상을 제작을 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김명수 총장께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미 18년 전에 저는 이러한 영상이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전문가로서의 자리 잡음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18년 전의 얼굴이 어떤가요? 지금하고 좀 다른가요? 좀 다릅니까? 안 달아요? 여기 점도 있었는데 그 점을 뺐습니다. 제가 똑같아요? 18년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 충교의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열어보세요. 아, 이거 말고, 자, 안녕하세요. 인물 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할 겁니다. 배려가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충효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효의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김명수 학장 초대했습니다. 자, 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학장님, 충효의 대학 사실 좀 생소한데요. 이 대학이 설립된 배경과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지구가 멸망해서 우주로 이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될 사상이 바로 한국의 효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놀랍게도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한국과 미국, 영국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은 35%, 미국은 64%, 영국은 6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효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미 서양은 이렇게 정신문화를 앞세우기 위해서 효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자 중효의 대학을 설립해서 중효의 교육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초중 고등학교나 사회단체에 가서 중효의 사상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한 이러한 선구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중효의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다음. 예. 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중교의 대학을 홍보하고 또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건화기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아니면 뭔가 발표하고자 할 때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의 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힙니다. 자, 세 번째는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 다음에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말아 넣어서 시작. 자, 그리고 혀로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쉽게 보겠습니다. 따르르르르 시작. 따르르르르 따르르르르 따르르르르. 설정수 회장님 따르르르 해보세요. 이정 회장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딱 그 표가 나잖아요. 따르르르르. 요 따르르르르이 안 되는 분들은 혀가 길거나 짧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연습만 잘하면은 굉장히 발음이 정확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발표하고자 할 때 요 좋은 기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다음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의 교육 목표예요. 자, 학여 역수 시작. 한 번 더 학여 역수. 자, 저를 따라 배움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흐르는 물에 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배를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만 흘러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더 세게 노를 저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배움을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는 이렇게 학여 역수가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자, 다 같이 학여 역수 시작. 학여 역수. 배움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이게 배움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21세기 2023년 11월 8일 오늘 세대 차이는 몇 살일까? 최유심 오늘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즘 세대 차이는 몇 살부터 세대 차이가 날까요? 정답 나왔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쌍둥이도. 또 어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사항,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애를 낳는데 쌍둥이에 쌍둥이 애를 낳는데 뭔가 약간 미묘해서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달랐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제 나왔어요. 어제. 며칠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며칠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TV에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놀라운 사실로. 그러니까 제가 했던 학설이 맞은 거야. 이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계가 놀랍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마부위침. 말을 모르는 이 마부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백이라고 있었죠. 이태백이 중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원래 이백이에요. 요 이백도 어렸을 때 굉장히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이태백의 아버지가 요 이태백을 딱 붙잡아서 산으로 보냈습니다. 산으로 보내서 흔히 이야기하는 가정교사가 이태백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태백이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산에서 도망을 내려왔어요. 도망을 내려와서 어느 동네에 딱 왔더니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도끼를 가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도끼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왼쪽으로 갈았다 오른쪽으로 갈았다 왼쪽으로 갈았다 오른쪽으로 갈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태백이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도끼를 만들려면은 한쪽으로 갈아야지 왜 양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도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늘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 그럼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도 도끼를 바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산에 공부시키러 보냈는데 나는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공부를 해서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바로 이태백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만든 말, 마부위침. 자, 돌 따라합니다. 마부위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거와 똑같은 얘기는 우공이산이라고 있습니다. 우공이산. 많이 들어봤죠? 우공이산 무슨 말이냐면은 저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공이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가서 호미를 가지고 그 산을 팝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 산을 오른쪽에 있는 산을 왼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이 호미를 가지고 언제 이 태산 같은 산을 옮기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보게 젊은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산을 옮기지 못하면 내 아들이 또 땅을 팔 것이고, 내 아들이 다 못하면 손자가 할 것이고, 내 대대손손 이 땅을 파다 보면은 이 산이 왼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부위침이나 우공이산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 하다가 아니면 한두 달 하다가 야,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야만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지도자의 자질, 요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대관소찰. 시작. 대관소찰. 지도자란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잘 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관, 크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도자라는 것이 미래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작은 것도 관찰하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고 넓고 비전을 제시하되 조직원들의 기쁘고 슬프고 어려운 것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자, 따라합니다. 대관소찰. 시작. 한 번 더. 대관소찰. 지도자란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잘 살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갈까요? 자, 그래서 요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가슴 펴고 이거는 크게 한번 합니다. 요 법칙을 여러분이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1, 10, 100, 1000, 만의 법칙. 시작.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뭔가 이상하다 근데 빠졌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누구에게 베푸는 것도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내 재정상 그게 안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배려, 말 한마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배려와 행동이 좋은 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자. 똑같은 사람 10사람이 아니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 10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루에 새로운 사람 10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에 10사람을 새로운 사람 만나죠. 한 달이면 300명, 1년이면 3,000명, 10년이면 3만 명, 100년을 해도 30만 명밖에 만나지 못해요. 우리 정상무 교수님 이제 내년에 큰 일을 이루실 텐데, 제가 정치인들 강의에서 매일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만나도 100년을 해도 부산 시민의 10분의 1도 만나지 못하는데 과연 오늘 새로운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여러분, 선거에서 떨어지면 지나가던 개도 안 쳐다봅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거에서 지면 지나가던 개도 안 쳐다보니까 개가 나를 쳐다보게 하려면 잠잘 시간 줄이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루에 100자 이상 쓰는 연습. 워드가 아니에요. 직접 펜을 갖고 100자 이상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글씨도 멋있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유식해지는 것이에요. 100자 이상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는 연습. 책이든 신문이든 무엇이든 읽는 연습을 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10,000보 이상. 저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서 골프 치실 때 저를 걷게 해서, 제가 원래 한 5년 전에 100kg이 나갔습니다. 100kg. 100kg을 넘으면 큰일 날 줄 알고 100kg을 안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89.5kg에서 90.5kg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근육으로 다 바뀌었고, 우리 이춘성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춘성 회장님도 총재님께서 너 살 빼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서 20kg 뺐죠. 20kg. 저하고 이제 몸무게 이제 비슷해집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00kg 이하로 지금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하고 저하고 양팔 저골에 쌀 한 가마니 딱 올려놓으면 쌀 한 가마니가 쫙 올라갑니다. 쫙.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살 20kg 뺐고 저는 10kg을 빼서 지금 딱 90kg. 이것이 뭐냐? 10,000보 이상 걷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자, 한번 해볼까요? 스타카토 또박또박 1, 10, 100, 1000,
만의 법칙 크게 시작. 하루에 시작. 목소리가 커야 되는 것이에요. 목소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느냐? 자신 있을 때는 가슴을 쫙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제가 요즘 입을 크게 못 벌립니다. 왜냐하면 라미네이터를 했는데 한 3년 전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앞니빨이 벌어졌어요. 그 병원에 다시 갔더니 한 달 걸린다고 해서 지금 입이 벌어져서 제가 많이 웃지를 못하고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입을 딱 닫고 있으면은 근엄한데 입을 벌리고 웃으면은 맹구가 되는 것이에요. 앞니빨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크게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그게 시작. 하루에 시작.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자, 박수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천해야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법이 만들어지느냐?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말이 부드럽고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아나운서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박또박 하니까 어떤 단점이 있느냐? 너무나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들이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목소리지만 왜? 말 그대로 감성이 부족합니다. 감성이 부족하고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AI 같아. 그러면 말을 잘하는 어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첫 글자에 힘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송대관 가수가 불렀던 노래 네 박자라고 있죠. 쿵작 쿵작 쿵자작 쿵짝. 이것이 대한민국 트로트의 박자는 쿵작 쿵작 쿵자작작. 이걸로 다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박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첫 글자에 힘을 준다. 첫 글자에 악센트를 준다. 그 뒷글자를 내린다. 뒷글자를 내려야만 첫 글자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첫 글자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첫 글자를 땅땅땅 그렇게 때려야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치인들, 정치 연설 지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상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부산시장, 많은 분들의 연설 지도하면서 제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그분들 당선되고 나면 제가 손 잘 못 대잖아요. 정치 연설을 할 때 제가 주먹으로 배를 많이 때렸습니다. 배에 힘주고, 배에 힘주세요 하면 지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배에 힘주고, 배에 힘주고 반말하는 것입니다. 힘주세요까지 하면 안 돼. 배에 힘주고 힘주고 힘주고. 그러다 보면은 첫 글자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설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연설을 못했는데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연설을 잘한다. 그럼 저한테 와서 비밀 과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다 이름은 말 못해요. 이름은 그분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간단합니다. 첫 글자에 힘을 주는 연습,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하고 마칩니다. 1, 10, 100, 1000만의 법칙 크게 시작.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노인과 여인. 여러분 보시기에 첫 인상이 어때요? 참 젊고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잖아요. 이 옆에 있는 이 노인은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의 가슴을 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충교의 대학이 정말 효와 예를 가르치는 대학인데 총장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야한 그림을 보여주다니. 또 하나의 생각은 이 그림을 보여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푸에르토리코라는 남미의 국립미술관 가장 정면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 노인은 이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딸의 가슴을 이렇게 탐할 수 있느냐?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민주화 투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민주투사인데 푸에르토리코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그 당시 형벌은 뭐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을 시킨 것이 아니고 굶겨서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굶겨서 죽이는 형벌에 처해져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목숨이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가족의 면회를 마지막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딸은 일주일 전에 아기를 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는 순간, 뭘 먹을 것을 달라고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딸은 여자로서의 수치심, 그리고 딸로서의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걸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아버지에게 모유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음란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저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의 그 국민들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이 아버지의 민주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를 향한 딸의 효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18세기 유명한 화가였던 루벤스에게 부탁을 해서 루벤스라는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려서 푸에르토리코 국립박물관 정면에 걸어놓고 애국심과 효성을 나타내는 가장 멋진 미술 작품으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말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깊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도 아는 그러한 대관소차라는 지도자가 바로 충묘의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다. 이것을 저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건화기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난향백리, 묵향천리, 덕향만리, 이런 뜻입니다. 난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묵향천리,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먹을 가는 이 먹의 향기는 천리 가고 덕향만리, 덕의 향기는 만리 간다. 우리 충묘의 대학의 건화기념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 이것이 바로 덕향만리예요. 덕의 향기를
말리 간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중효예의 향기는 백만리를 간다. 자, 다 같이 합니다. 난향백리 시작. 묵향천리, 덕향만리, 중효의 향기 백만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건배제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아름다운 덕의 향기, 아름다운 품격의 향기는 만리 간다는 생각으로 제가 인양하면 만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배제의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애들 말로 유식해 보인다,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요즘 대학생들이 하는 말로 뽀대난다, 이런 뜻이에요. 건배제의 하더라도 멋있게, 뭐 건강을 위하여 남들 다 하는 거야. 사랑을 위하여 다 해요. 행복을 위하여 다 합니다. 단합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충묘의 대학 졸업생답게 고사성으로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멋있겠습니까? 안 멋있겠습니까? 목소리 그게 멋있겠습니까? 안 멋있겠습니까? 자, 한 번 합니다. 자, 난향백리 거기 시작. 그 다음 중효의 향기 백만리. 그 제일 중요한 거잖아. 한 번 더. 자, 얼굴 들고 크게 합니다. 자, 난향백리 크게 시작.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멋있는 말을 하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화양백리부터 쫙 가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뭘 하느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있는 그 단체 이름의 향기를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라이온스는 라이온스, 은행은 은행, 로타리는 로타리,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자기의 그 단체의 향기가 백만리 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품격 있어 보이겠습니까? 건배제의 하나 하더라도 중효의 대학 졸업생답게 멋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러분 골프 다 좋아하시고 골프 치잖아요. 근데 골프의 뜻은 알고 있나요? 골프, GOLF. 광미경 원호님, 골프 투어 많이 하죠? 골프의 뜻이 뭐예요? 밑에 다 있지? 미안해요. 그린, 옥스전, 라이트, 풋 또는 프렌드. 무슨 말이냐면 푸른 초원 위에서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밝은 태양빛 아래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걷는 운동. 이것이 골프예요.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뜻을. 골프 치더라도 골프의 뜻을 알고 있느냐? 중요의 대학에서 배운 골프의 뜻은 이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내기하다 보면은 친한 이거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분하고 골프 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친한 친구들하고 골프 칠 때 알까기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알까기? 여러분 알까기 전문 용어 알까기 아시죠? 알까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알까기는 캐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서 들키면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나요? 알까기는 캐디가 하는 것이에요. 미리 캐디에게 내공을 한 2개 정도 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한 5만 원에 10만 원 딱 줘놓습니다. 그러면 캐디가 어떻게, 애매할 때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애매할 때는 드롭할 때도 나한테 유리하게 쓱 던져주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애매하잖아요. 반반입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에 무선 씨 이거 어떠세요? 이거 반반입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공을 내가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왜? 메인 눈으로 내기하는 사람들이 메인 눈으로 다 쳐다봐요. 내 거 안 세는 것 같죠? 내 타수 다 셉니다. 메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천천히 가는 것이에요. 캐디가 가서 찾았습니다 요구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에요. 캐디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캐디 언제 봤다고 내 편이 되겠습니까? 미리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내공 2개를 주고 다 현금을 주면은 캐디가 알아서 정리 다 합니다. 응? 알아서 정리. 근데 절대 그것은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지. 언제 술 마셔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것이니까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나이스 샷, 굿샷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이스 샷하고 굿샷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건가요? 응? 나이스 샷 이건 뭐냐? 정말 내가 딱 때렸는데 창공을 박자고 멋지게 쫙 날아갔을 때 이게 나이스 샷이에요. 굿샷은 뭐냐? 내가 그냥 땅으로 쭉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굴러서 멀리까지 갔을 때 그게 굿샷이에요. 알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됐을 때 뭐라고 굿온 이런 말 안 쓰죠? 나이스 온 하잖아. 그건 공중으로 볼을 띄웠을 때 하는 말이잖아. 어프로치 주로 뜨잖아. 그래서 공이 떠서 멋있게 날아갔을 때 나이스 샷. 내가 쳤는데 굴러서도 진짜 멀리 갔다, 갈 만큼 갔다, 그게 굿샷이에요. 오, 안 믿네? 정말 안 믿죠? 응?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가 몰라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한국에 물어보세요. 중요의 대학 김명수 총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던데 맞느냐? 맞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골프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나이스 샷이다, 이건 굿샷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인다?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자, 이제 손가락. 여러분 이제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엄지, 타인, 자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왜 하느냐?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환경은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뭔가 잘 안 되면 이런 표현 좀 이해를 해줘요. 뭐 땡땡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나쁜 놈 때문에 안 된다. 그 나쁜 X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의 탓 2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20%밖에 안 됩니다. 내 잘못이 6개 몇 퍼센트예요? 60%잖아요. 60%.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60%의 찬성만 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식회사에서 60%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안 해도 됩니다. 내 잘못이 60%인데 왜 환경을 탓하고 하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느냐?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는 내가 다 져야만 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생우우한, 사우안락.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락하고 편하게 되면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 많이 가보셨죠? 동남아에 가면 모든 공원에 젊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 일을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일을 안 하더라도 길거리에 아니면 들판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옛날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져가면 엄청나게 떼돈을 벌 수 있는데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그 며칠 동안 아무리 그 수족관에 좋은 산소와 좋은 먹이를 준다 해도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순간 이 물고기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값을 못 받아요. 어느 날 이 수산업자가 요 수족관에 뭘 넣느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이 물고기의 천적은 메기예요. 이 메기가 끊임없이 물고기들을 쫓아다니니까 이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막 헤엄쳐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생존율이 높아져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동안 한 마리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한 결과 그러한 좋은 결과가 맺어진 것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요리가 달팽이 요리와 개구리 요리입니다. 개구리 요리. 개구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뭐 매운탕 끓일 때 보면은 버너에 냄비 올려놓죠. 프랑스에서도 개구리 요리할 때는 그 테이블 위에 버너와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쳐나오겠죠. 맨 처음에 30도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개구리가 딱 좋아하는 온도예요. 막 수영하고 좋다고 다닙니다. 조금씩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몸에 익어서 그 다음에 뒤로 눕습니다. 뒤로 누우면서 말 그대로 배영을 합니다. 점점점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 개구리는 그것에 취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점점점 온도를 높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편하고 안락한 환경에 처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우우한 사후한락,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 우환이 오면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있다는 것이에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역수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래서 옛날 대기업들은 이런 말 했습니다. 체인지와 다히,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은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는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심덕승명. 자, 이제 마지막 강의 들어갑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육불합 칠불교. 시작. 육불합 칠불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면 홍콩에서 가장 부와 이가성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 300조입니다. 300조. 세탁소 종업원으로 시작을 해서 300조라는 재산을 일궜는데 1년에 3천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총재님처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옷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상짜리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일반석만 타는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육불합 칠불교. 자, 한 번 더. 육불합 칠불교.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네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리 충교의 대학 원우님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 단체를 위해서 사명감이 있는, 그리고 인간미, 예를 다하고 정이 넘치는, 그리고 긍정적인 일,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가는 분,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요것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리 충교의 대학의 이념과 교육 목적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대부호 이가성이라는 그분이 했던 말이 충교의 대학의 이념과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육불합 그게 시작. 개인적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 이 동업이란 말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7불교 시작. 이것은 이런 사람과 요 7가지를 안 하는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 친구가 되지 말라.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마라. 딱 맨 앞에 뭐예요?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충효예를 이미 이분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우리하고 딱 맞는 것이잖아. 효를 행하는 사람과 사귀어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과 사귀어라.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사귀어라. 이렇게 역시 덕을 주는 사람과 사귀어라.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과 사귀어라. 그리고 권력자 원칙 없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 충효예를 실천하는 사람과 사귀어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관소찰,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우리 충효의 대학의 거꾸로 하면은 충효의 대학의 원칙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자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그분이 우리의 사상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갈까요? 7불교 시작. 그게 이렇게만 안 하면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세요. 불효하는 사람이나 말도 안 쓴 거잖아. 불효하는 놈 이렇게 해놨잖아. 응?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오무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무정 시작. 무례, 무식, 무도, 무능, 즉 정의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예의가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아는 것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도, 정의롭게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능력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거 다 거꾸로 하면 우리는 유정, 유례, 유식, 유도, 유능이잖아요. 응? 없을 무자에 있을 유만 하면은 우리 충효의 대학의 이념이잖아요. 응?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 같이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오무 시작. 그게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어떤 친구란? 참된 친구란 익자사무, 유익한 새 친구,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 그러면 손자사무, 새로운 해로운 새 친구 누구인가? 아첨하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겉으로 친한 척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친구, 나에게 손해를 주는 친구.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자. 근묵자흑 시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됐다. 즉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가 검게 되기도 하고 빨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7살 때 눈이 안 보이고 11살 때 귀가 안 들리는 세상의 가장 큰 역경과 고난과 불행을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그 고난과 역경과 불행을 이겨내고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회학자로서 성공했던 이 헬렌 켈러에게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은가?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것이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볼 것이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온 거는 평범한 거리를 볼 것이다. 신이 당신에게 3일만 세상을 보게 해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으냐?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다. 항상 이분은 컴컴하기 때문에 밤낮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그 평범한 아침을 이분에게는 신이 주신 3일 만에 가장 큰 기적을, 그 하루를 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뀌었네요.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셋째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이분에게 이 놀라운 사흘 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해 산다면 여러분은 충교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멋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저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